자, 그러면 더 나은 시나리오는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뭐 특정 세상을 만든다 해볼게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제 라면을 끓이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라면 끓이는 방법을 써두기가 싫다라는 거죠. 그러면 라면을 여러분들이 직접 끓이기 싫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라면 가게를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쿼리 스트링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 거거든요. get 그 함수의 이름은 get 파람스예요. 파람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쿼리 스트링 1을 넘겨주면 그거에 맞게 파싱 로직을 이제 우리한테 반환을 해주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잘라내기 해서 얘도 get 파람스에서 2를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우리한테 이제 파싱을 해서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getParams라는 라면집을 만든 거고 그 라면집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처리해서 주면 되는 건데, 자, 얘도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울게요. 얘도 필요 없어요. 일단은 주석을 하나만 걸어둘게요. 자, 어떻게 쓰냐? 여기다가 방금 요거 썼던 거 있죠? 얘한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getParams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자, 이런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데 원래 아까 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는 게 번거롭다라는 거죠.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쿼리 스트링이 일단 얘랑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즉 다 쪼갠 다음에 사용하기 쉬운 상태로 가공해서 주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요리를 해도 되지만 누구한테 요리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옆에 라면 가게가 있으면 거기다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라면을 시키면 라면을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동전기에다가 자판기에다가 여러분들 동전 넣으면 음료수 고르면 음료수 나오는 것처럼 뭐 그런 원리. 근데 그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몰라도 음료수 뽑아 먹는데 지장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원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원리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우린 뭐만 알면 되냐면 일단은 여기라는 요 맵에다가 이렇게 이 녀석을 준다? 그러면 얘가 이걸 받았을 때 맵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가 반환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몇 번이든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어요. 아직 getParams라는 요 메서드를 안 만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도 이렇게 뭐 쓰리쓰리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함수 쓰는데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만들어 두면 돼요. 함수는 딱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 녀석을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 소스 코드랑 비교를 해보세요. 필요할 때마다 계속 쓰는 게 나아요? 아니면 한 번만 딱 고생스럽지만 딱 만들어가지고 쓰는 게 나은 거예요? 고생스럽지만 딱 만들어서 쓰는 게 더 나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getParams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getParams라는 녀석이 미 메인한테 접근하는 게 가능할까요? 자, 일단 메인 메서드는 뭐죠? 스태틱이에요, 스태틱. 그러니까 얘는 메인이라는 본사 직원인 거죠.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 접근을 못해요? 본사 직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본사 직원한테 접근하려고 못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얘가 일단 스태틱이기 때문에 본사 직원인데 얘가 그렇다는 건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야 돼요? 본사 직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원래 우리가 이렇게 생략을 했지만 이 getParams 앞에 메인이라고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원래는 main.class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클래스 이름을 써야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이걸 생략해도 뭐다? 지금 getParams라는 녀석이 만들진 않았지만 어쨌든 같은 이제 공간이 있다. 그렇죠? 같은 공간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메인 함수라네. getParams라는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저는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여기다가 뭐라 쓸 거냐면 클래스 util이라 쓰겠습니다. util.
util이라고 만드는 거죠. 자, 참고로 util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클래스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util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썼으니까 이 util이 어디 있어야 돼요? getParams가 util 거니까 util 앞에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util.getParams, 그죠? util은 클래스니까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동안 안 썼던 건 뭐예요?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 메인이라는 같은 클래스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얘 util이라는 건 별도의 클래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녀석이 아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util 클래스에다가 메서드 호출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메인은 뭐죠? 이게 지금 누구한테 일을 시킨 거예요? 객체한테 일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설계도한테 일을 시킨 거예요? 얘는 지금 설계도한테 일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려면 설계도 메서드가 뭐가 돼야 돼요? 메인은 일단 본사 직원이죠. 그러면 getParams라는 것도 결국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스태틱으로 만들어줘야죠. 스태틱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형태를 리턴한다? 얘는 맵이라는 걸 지금 리턴해야 되는 거죠. 맵 객체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int A는 무조건 뭘 받아야 돼요? 정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수 아닌 값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getParams가 정수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반환하면 A가 굉장히 곤란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이 리턴한 걸 어디다 넣어줘요? 각각 파람1, 파람2한테 넣어주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맵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함수의 리턴 타임은 무조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맵에 데이터를 담아줘야 되니까 요게 돼야 됩니다. 요게.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스트링이라는 거 보이죠? 얘는 지금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 그죠? 그래서 요 매개 변수는 그러면 무조건 뭐여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넘겼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스트링이겠죠. QUEYY 이런 식으로 쿼리 스트링. 자, 그 다음에 저는 요 맵을 있죠. 맵 있죠.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근데 이제 2는 지우시고요. 자, new 해시맵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리턴 파람스라도 해보는 거예요. 뭐라도 리턴 해보는 거죠. 실행했을 때. 얘는 필요 없게 일단 주소 걸어놓고요. 일단 뭐라도 했을 때 지금 보면 오류 사라졌죠. 오류 사라졌다는 거는 얘가 지금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데이터가 지금 없긴 하지만. 자, 근데 제가 요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클래스 util이 필요하죠. 필요해요. 실행해요. 실행하면 당연히 뭐라고 해요? cannot find 심볼이 없다. 메서드 getParams, 즉 함수 getParams라는 게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찾아봤더니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void getParams라고 못해도 써보라는 거죠. getParams 이런 식으로. 자, 그러고 나서 실행해보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해요? 메서드 getParams 클래스 util cannot be applied to given type. 즉 타입이 안 맞다. 그러니까 타입이 안 맞는 거죠. 누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지금 util 안에 있는 getParams가 뭐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no arguments, 인자가 없다. 그러니까 매개변수 없다. 받을 수 있는 거 없다. 라고 뭐라 하는 거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실행해보는 거죠. 똑같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다가 못해도 커리 스트링에 str을 쓸까요? 이렇게 써줘야 된다. 자, 이번엔 뭐라고요? non-static. 자, 메서드가 메서드 getParams가 cannot be referenced from a static context.
그러니까 cannot be referenced 언급되었대요. 어디서? 본사에서. 즉 본사 직원이 아닌 메서드는 메인 안에서 언급될 수 없다. 그럼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원본이 아니라 원본이래. 당연히 본사 다시. 그러니까 본사 직원이 아닌 메서드는 언급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스태틱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지금 얘를 쓰려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뭐 해야 돼요? 맵을 리턴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 util getParams 이 녀석이 실행이 됐을 때 얘가 실행 결과가 뭐가 돼야 돼요? 맵 객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은 뭐예요? 보이드로 치안될 운명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이드로 여러분들이 주는 보이드를 넘겨주면 안 되고 데이터가 지금 뭐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겠죠. 타입 게다가 지금 뭐예요? 타입 자체도 안 맞잖아요. 타입이 안 맞기 때문에 얘는 딱 보자마자 얘는 맵을 리턴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일단 스태틱, 논 스태틱이라 떴으니까 스태틱 보이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보이드 대신에 맵이라고 이렇게 써줘야겠죠. 자, 그러고 나서 실행해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싱 리턴 스테이트먼트. 너 리턴 빠졌어. 그죠? 리턴 빠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냥 리턴이라도 해보는 건데 널이라도 넣어보는 거죠. 리턴. 리턴해서 널이라도 넣어보고 실행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널이 잘 출력되네? 라고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얘를 널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널이 나오면 안 되고 뭐 아이디는 3, 타이틀은 제목, 컨텐츠는 내용 1, 뭐 라이터 네임은 뭐 홍길동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맵 자, 얘도 마찬가지로 스트링 문장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자, 파람스라고 쓸게요. 파람스라고 쓰시고 뭐야 이게 아니죠? 이렇게 써주시고 new 해시맵 쉽게 말하면 뭐 변수명인 거죠. 파람스라는. 그러면 이제 파람스를 그러니까 리턴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비어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지금 파싱 로직 했잖아요. 그렇죠? 얘를 이제 잘라서 넣어주면 되는 건데 뭐를 기준으로? 일단 n% 기준으로 쪼개야겠죠. 그쵸? n% 기준으로 어떻게 쪼개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커리 스트링 str이라고 썼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되고, 그 다음에 반복문도 지금 압축해서 시작하는 코드가 이거잖아요. 그럼 얘도 그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주소 풀어주고, 그쵸? 요거는 콜스템 비치, 얘는 파람스, 이런 식으로 이걸 메서드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가게 메서드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도 지금 도마를 치죠. 얘는 그냥 비치라고 쓸까요? 조각들 이런 식으로 비치, 너무 기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나면 이 파람스를 리턴했을 때 출력하는 게 뭐가 나오고요? 보이시나요? 아이디 나오고 제목이 나오고 내용과 홍길동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굉장히 간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걸 메서드 힘들긴 하지만 메서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얘네 지금 압축해제에 관련된 요 로직 있죠? 얘가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 굉장히 짧아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util getParams에 대한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요 녀석의 지금 util getParams 요구사항이 요 녀석이잖아요. 쿼리스트링 이게 요구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쿼리스트링 1을 넘기면 정리를 해서 요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부 원리 몰라도 그냥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자판기 내부 원리 아는 분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함수를 쓰는 입장에서 자판기 사용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아까 코드에 비해서. 자, 정리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원래 기존에 쓰던 코드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 걔를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시켜 놓고 별도의 함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함수한테 일을 맡기는 거죠. 아까 제가 뭐 라면 가게에 대해서 비유를 해드렸죠. 내가 라면 끓이기 직접 싫으니까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라면 가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야, 너 이것 좀 해줘. 그러면 나는 그 결과만 받을게. 즉, 이 유틸한테 그 역할을 위임한 거죠. 원래는 메인 함수에서 다 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처리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코드가 길어지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반복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쿼리 스트링 관련해서 10개 데이터 파싱 하래요. 그럼 복사 붙여넣기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끝에다 뭐 붙여야 돼요? 뭐 어떤 거는 변수가 중첩되면 안 되니까 뭐 1로 붙이거나 2로 쭉 쓰는 거, 3으로 쑥 넣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메서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녀석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야, 네가 좀 해라. 네가 좀 해서 그 결과만 나한테 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일단은 개선을 시킨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낫죠? 아까 코드에 비해서. 아까 코드는 굉장히 길고 번잡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getParams 뭐 메서드를 정의하고 그 안에서 요거 압축 해제를 실시한 거다. 그 다음에 당연히 리턴 했을 때 파람스를 리턴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아까보다 좀 더 나은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